한국? 그거 우리 것 따라 한 거 아니야? 제가 처음으로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꺼냈을 때 아버지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우리 집에서 한국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순간 마치 금기된 주제를 말한 듯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셨고 아버지는 얼굴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셨습니다. 아버지에게 한국은 언제나 애매하고 불편한 존재였죠. 일본은 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켜온 나라라고 자부해 오셨으니까요. 아버지는 한국에 대해 따라쟁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계셨습니다. 일본이 만든 걸 따라하고 우리 기술로 발전한 나라지 본질적으로 독창성이 부족해라는 게 아버지의 오랜 생각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자라면서 저 역시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처음엔 저도 친구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며 열광하는 모습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도 멋진 드라마와 영화들이 많은데 왜 굳이 한국 콘텐츠에 빠져드는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회사에서 뜻밖의 소식을 들고 오셨습니다. 이번에 본사에서 한국지사랑 협업 프로젝트가 생겼어. 내일부터는 한국 파트너랑 일하게 됐다더군. 아버지는 투덜거리며 불만을 표시하셨지만 그 말 한마디가 우리 집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협업 프로젝트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고 아버지는 매일 한국 파트너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의 불만은 조금씩 줄어드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쪽 사람들이 성실하긴 해. 일본 사람들 못지않게 세세하게 준비하고 신뢰성도 높더군. 처음엔 마지못해 하는 칭찬 같았지만 저는 그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는 회사 회식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오늘 한국 파트너랑 저녁을 같이 먹었어. 의외로 예의가 바르고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도 꽤 높더라고. 좀 충격이었지. 그때부터 아버지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단순히 일본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방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이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신 것 같았죠. 그 후로 아버지의 관심은 한국 콘텐츠로 조금씩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일본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 드라마와 K-팝의 인기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중장년층 사이에서도 한국 콘텐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한류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한국 콘텐츠가 일본 전역에 퍼지고 있었죠. 젊은 층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기성세대에게도 은근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아버지였지만 여전히 한국 콘텐츠에 본격적으로 빠져드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해 호기심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일본 문화가 뒤처질까 걱정하는 복잡한 감정이 엿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단순한 호기심으로 끝날 줄 알았던 아버지가 마침내 한국 드라마의 첫 장면을 보게 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한국 파트너와의 협업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지만 여전히 한국 콘텐츠에 깊이 빠져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아버지의 자존심 문제였으니까요. 한국 콘텐츠가 일본 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이 단순한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위안 삼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저녁 식사 시간에 TV에서 한국 드라마가 방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일본 방송국에서는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최근 인기 있는 한국 드라마를 정규 방송으로 편성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날 방영된 드라마는 사랑의 불시착이었죠. 처음엔 도대체 저게 뭐가 재밌다고 저렇게 난리야? 하시며 리모컨을 집으려던 아버지였지만 주인공이 북한에서 추락한 여성을 구하는 첫 장면을 보고는 일순간 멈칫하셨습니다. 그 장면은 굉장히 강렬했습니다. 화려한 카메라 워크, 예기치 않은 상황 전개, 그리고 감정이 고조되는 OST가 배경에 흐르며 저까지도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몰입되었죠. 아버지도 순간적으로 드라마에 빠져든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쿨한 척 리모컨을 집어들고는 채널을 돌렸습니다. 그때 저는 아버지의 손이 약간 떨리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께서는 방금 그 드라마 제목이 뭐였지? 하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내심 속으로 웃음이 났지만 평소처럼 담담하게 대답했죠. 사랑의 불시착이요. 요즘 일본에서 난리예요.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성세대들한테도 인기 있대요.
아버지는 코웃음을 치시며 다시 식사에 집중하는 척했지만 분명히 마음속에 무언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가족들이 TV를 켜면 아버지는 슬쩍 거실에 앉아 자신도 모르게 한국 드라마에 시선이 가곤 했습니다. 드라마 속 등장인물들의 감정 표현이나 그들의 갈등과 애환이 그려지는 장면들을 보며 저는 아버지가 어딘가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일본 드라마에서는 자주 다뤄지지 않는 강렬한 감정, 표현과 솔직한 대사들이 아버지의 마음에 묘한 파장을 일으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버지는 자신의 변화를 부인하려 했습니다. 요즘 일본 사람들은 정말 정신을 못 차리네. 왜 한국 드라마에 그렇게 빠지는 거야? 하면서도 드라마가 끝나면 슬쩍 저 남자. 주인공은 연기를 꽤 잘하는 것 같네라며 한마디씩 던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에게는 한국 드라마가 단순한 볼거리 이상의 무언가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아버지가 한국 드라마의 매력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될 순간이 머지않았음을 저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사랑의 불시착에 관심을 보인 이후 저는 가끔씩 일부러 TV를 그 드라마가 방영되는 채널에 맞춰놓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드라마가 시작될 때마다 처음엔 무관심한 척 하시면서도 어느새 슬쩍 눈길을 주곤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잠깐 본 것뿐이라는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지만 며칠이 지나자 드라마의 스토리가 조금씩 아버지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한 게 눈에 보였습니다. 어느 날은 아버지께서 드라마가 끝난 뒤에 슬쩍 물으셨습니다. 그 여자 주인공 이름이 뭐라고 했더라? 그 사람 연기 잘하더군. 평소 한국 연예인에 전혀 관심이 없던 아버지가 주인공 이름을 궁금해하시다니 저로서는 약간 의외였습니다. 저는 웃음을 참으며 손예진이라고 해요. 요즘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엄청 인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래, 연기 잘하는 배우가 많긴 하네라며 어색하게 인정하셨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드라마에 관심을 가지던 아버지는 마침내 넷플릭스를 가입하는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아니, 요즘 한국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많이 나온다며? TV로 보려니 시간 맞추기가 귀찮아. 이 말을 하시며 당당하게 가입 절차를 밟는 아버지를 보며 저와 어머니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처음엔 부정하셨지만 결국 한국 드라마를 더 편하게 보기 위해 스스로 넷플릭스를 찾으신 모습이 귀여웠거든요. 아버지가 넷플릭스에 빠져들자 드라마를 감상하는 속도는 더 빨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의 불시착 한 편만 보시던 아버지가 어느 순간 이태원 클라스, 빈센조, 미스터 션샤인 같은 작품들을 연달아 보시기 시작했죠. 매번 드라마가 끝날 때마다 참 스토리가 독특하네. 일본 드라마와는 다르게 뭔가 묘한 매력이 있어라며 감탄하는 모습도 늘어났습니다. 특히 미스터 션샤인을 보시면서는 일본의 역사와 얽힌 배경이 흥미롭다고 하셨습니다. 이 드라마는 배경도 그렇고 우리나라와 역사적으로 연결된 이야기라서 그런지 좀 더 진지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 그렇게 드라마를 보던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 사람들이 일본어를 저렇게 잘하는 이유가 뭐지? 정말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러워. 알고 보니 미스터 션샤인에 나오는 일본인 캐릭터들이 실제로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연기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섬세한 디테일에 감탄하셨습니다. 연기뿐만 아니라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쓴다는 게 대단하네. 한국 드라마가 왜 인기가 많은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 아버지는 또 하나 한국 드라마의 깊은 감정 표현에도 큰 인상을 받으셨습니다. 일본 드라마는 감정을 절제하고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 드라마는 더 직접적이고 강렬하게 감정을 드러냅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그 차이가 낯설어 보였지만 이제는 주인공들이 분노와 슬픔을 솔직하게 표출하는 장면들을 보며 오히려 더 큰 몰입감을 느끼게 되셨습니다. 예를 들어 이태원 클라스의 주인공이 자신의 억울함과 분노를 토해내는 장면에서는 아버지마저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진짜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나쁘지 않구나라며 혼잣말을 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저에게도 작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한국 드라마에 등장하는 한국 사회의 모습에도 흥미를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은 참 당당하게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 같아.
예전엔 저렇게까지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우리랑 비슷하면서도 뭔가 달라. 일본과는 다른 한국의 문화와 사회 분위기를 보며 아버지는 마치 새로운 세상을 만난 듯한 눈빛을 보이셨습니다. 젊은 세대의 열정, 정의감, 그리고 끈기 있는 모습들이 아버지에게 큰 인상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아버지에게 한국 드라마는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존경심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별것 아니라고 여겼던 한국 드라마가 이제는 아버지의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우리 일본이 최고지라는 말을 하시곤 했지만 그 안에는 이제 조금씩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인정이 깃들어 있다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드라마에 푹 빠진 자신을 들키지 않으려고 더욱 애를 쓰셨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거실에서 스마트폰을 슬쩍 들여다보며 그냥 뭐 볼 게 있나 하고 말씀하시곤 했죠. 하지만 스크린에 비친 건 분명히 넷플릭스 화면이었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보고 속으로 웃음을 참곤 했어요. 더 재밌었던 건 아버지가 이제는 한국 드라마의 등장인물들에 대해 저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 남자는 너무 정의감이 넘치는 거 아냐? 세상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데 말이야. 라며 드라마 속 인물들이 보여주는 열정적인 정의감과 의리를 약간은 비판하듯 이야기하셨지만 그 표정에는 어디선가 그들을 응원하고 동경하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이태원 클라스의 주인공 박세로이가 부당한 상황에 맞서 싸우는 장면을 보면서는 아버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몰입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가족 모두가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가 조금 들뜬 목소리로 한마디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드라마 끝나면 다른 추천할 만한 거 있냐? 저와 어머니는 순간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한국 드라마를 비판하던 아버지가 이제는 자발적으로 다음 작품을 찾고 있다는 사실이 어쩐지 귀여웠거든요. 결국 아버지는 다음 드라마로 빈센조를 골라보시기 시작했는데 한국과 이탈리아를 넘나드는 독특한 스토리와 범죄 스릴러의 매력에 한 번 더 푹 빠지게 되셨습니다. 이제 아버지에게 한국 드라마는 더 이상 잠깐의 호기심이 아닌 진지한 여가 활동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일본 드라마와는 다른 신선한 스토리와 진솔한 감정 표현 그리고 새로운 사회적 메시지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깊숙이 흔들고 있었던 거죠. 처음엔 잠깐 보고 말겠지 했던 아버지가 점점 더 새로운 드라마를 찾고 주인공들의 삶에 공감하고 한국 사회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뿌듯함과 동시에 묘한 재미를 느꼈습니다. 어느새 아버지의 일상 속에는 한국 드라마가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시면 어김없이 넷플릭스를 켜고는 드라마의 다음 에피소드를 정주행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의 변화가 그저 재미있기만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일이 아버지에게 큰 의미를 주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나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진지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보시던 미스터 션샤인에서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이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장면이었죠. 그 장면은 굉장히 강렬했고 드라마라지만 실감나는 연출 덕분에 보는 사람의 가슴을 무겁게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 시절 얼마나 처절하게 싸우며 나라를 지키려 했는지 그들의 고통과 희생이 생생하게 전달됐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평소 한국 역사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던 아버지였지만 이 장면에서만큼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흔들리는 듯한 표정을 짓고 계셨죠. 그러다 드라마 속 인물이 우리는 아무리 작고 힘없는 나라라도 자존심만큼은 지켜야 한다라고 외치는 대사가 나오자 아버지는 숨을 삼키며 화면에 집중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엔 말없이 그 장면을 보시다가 곧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인들이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싸웠을 줄은 몰랐어. 그 순간 저는 아버지의 얼굴에서 뭔가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역사적인 관계에 대해 평소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아버지께는 이 장면이 단순한 드라마의 연출을 넘어선 현실로 다가왔던 겁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평소보다 무거운 표정으로 식탁에 앉아 계셨습니다. 드라마에서 본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쉽게 떠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도 혼자 거실에 앉아 계신 아버지의 모습은
깊은 생각에 빠져 있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가 괜찮으세요?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아버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그냥 좀 생각할 게 있어서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오랜 시간 거실에서 홀로 앉아 계셨고 저는 왠지 모르게 그 모습이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아버지는 다른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였습니다. 어두운 현실 속에서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이야기는 아버지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주인공들이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일어서는 장면들을 보며 아버지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 사람들 참 강하네. 고통을 이겨내는 방식이 우리와는 또 다르다라며 아버지는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버지는 저를 불러 앉히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도 너처럼 젊었을 때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잘 몰랐어. 그저 일본을 따라하는 나라, 우리보다 조금 뒤처진 나라라고만 생각했지. 그런데 이 드라마들을 보면서 생각이 달라졌어. 한국 사람들도 그들만의 방식으로 강하게 살아왔고 그 속에서 자기만의 자부심을 지키려고 했다는 걸 깨달았어. 아버지의 이 한마디는 저에게도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늘 일본 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하며 다른 나라와 비교하곤 하셨던 아버지가 이제는 한국에 대해 깊이 이해하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변화가 기뻤고 동시에 존경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단순히 한국 콘텐츠를 즐기는 것을 넘어서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나라, 사람들이 가진 자부심과 강인함을 느끼고 인정하게 된 것이니까요. 이후 아버지는 한국 드라마에 대해 더욱 진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드라마 속 이야기에 나오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회 문제들을 보며 아버지는 자주 질문을 하셨고 인터넷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보기도 하셨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로 발전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겠지. 고생도 많이 했고 그만큼 강한 정신력이 있는 거야. 이제 아버지에게 한국은 그저 일본을 따라하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의 힘과 열정으로 발전해온 나라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자부심은 단순히 일본만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노력과 강인함을 인정하면서 그 나라가 가진 독특한 매력에 감탄하고 계셨죠. 드라마 속에서 본 것들이었지만 그 감동은 분명히 진짜였습니다. 아버지의 시야가 넓어지면서 가족 모두에게도 한국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애정이 자연스럽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한국 드라마에 빠져들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애써 자신을 속이려는 모습은 가족들에게는 은근히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주말 아침부터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나길래 나가보니 아버지가 혼자서 아침을 차려 먹고 계신 겁니다. 어머니가 무슨 일이세요? 오늘은 늦잠 안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셨네요? 하고 묻자 아버지는 괜히 헛기침을 하며 그냥 할 일도 없고 가끔은 일찍 일어나는 것도 나쁘지 않지라고 대답하셨죠. 하지만 식사를 마친 아버지는 곧장 거실로 가서 넷플릭스를 켜고 이태원 클라스의 다음 에피소드를 보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아침 식사를 하며 지켜보는 것도 모른 채 주인공이 악당과 맞서 싸우는 장면에 몰입한 아버지는 주먹까지 꽉 쥐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잘했다 라며 혼잣말까지 하셨죠. 저는 피식 웃음을 터뜨리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드라마에 빠져들었구나. 아버지는 한국 드라마 속 인물들이 부당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들이 강하게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며 점점 더 매료되고 계셨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다루는 사회적인 이슈나 정의로운 캐릭터들은 아버지에게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선 감동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아버지에게 한국 드라마는 단순한 볼거리가 아닌 깊은 공감과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 대한 아버지의 관심은 이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진심 어린 애정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미스터 션샤인과 이태원 클라스를 통해 한국 역사와 사람들의 강인함을 보며 감동을 느끼셨고 나의 아저씨를 통해 사람들 간의 깊은 유대와 치유의 과정을 경험하며 큰 울림을 받으셨죠. 이제 아버지에게 한국 드라마는 일상의 일부가 되었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시각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나는 한국이 이렇게까지 강한 나라인 줄 몰랐다. 그들이 단순히 일본을 따라하거나 유행을 쫓는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군.
드라마 속에서 그들이 보여주는 끈기와 열정은 우리 일본 사람들에게도 배울 점이 많아. 이 말씀을 하시는 아버지의 표정은 진지하고 감동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어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들만의 강한 정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 역경 속에서도 자기만의 길을 만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문화가 참 인상 깊더군. 이후 아버지는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에 대한 막연한 호감이 생겼던 아버지는 이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졌던 거죠. 그러던 중 마침내 한국으로 여행을 가보자고 제안하셨습니다. 가족 모두가 깜짝 놀랐지만 아버지의 진지한 눈빛을 보니 우리도 자연스레 그 계획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도착한 날 아버지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깔끔하고 효율적인 시설, 밝은 미소로 맞이하는 사람들, 곳곳에 마련된 친절한 안내 시스템까지. 아버지는 감탄을 멈추지 못하셨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잘 되어 있군. 사람들이 정말 친절해. 이 말에 저와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한국을 칭찬하는 모습을 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아버지는 한국의 길거리 음식에도 도전하셨습니다. 떡볶이, 김밥, 호떡을 맛보시면서 그동안 한국 드라마 속에서만 보았던 음식들을 직접 경험해 보셨죠. 이런 음식들은 왠지 사람들끼리 더 가깝게 해주는 것 같아. 한국 사람들은 참 따뜻하고 정이 많군. 떡볶이 한 조각을 집어들며 아버지가 하신 이 말은 그동안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아버지는 한강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정말 대단하다. 이 정도로 사람들의 정신이 강하고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깊은 나라라면 이제는 일본도 배울 점이 많겠지. 그 말씀에 저와 어머니는 다시 한번 뭉클해졌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에 대한 존경과 진심 어린 감탄을 느끼고 계셨던 것이죠. 한국 여행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마디 덧붙이셨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통해 이런 기회를 얻을 줄은 몰랐지만 이젠 한국을 진심으로 응원하게 되었어.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싶다. 그 말에 저도 괜히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한 나라의 문화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큰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거든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버지처럼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정한 매력을 발견하게 된 일본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의 강한 힘과 아름다움이 전 세계에 더 널리 알려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아버지가 갖고 계신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이어지는 영상도 일본에 관한 주제이오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